배경으로 형형색색 붉은 단풍옷을 갈아입는 산. 가을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단풍 시작은 예년보다 1일에서 3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더위와 가을 장마가 단풍이 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 상승 이후 기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되는데 올해는 9월과 10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돼 첫 단풍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 정상부터 약 20%가 물드는 시기를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설악산에서 예년보다 하루 늦은 이달 28일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지리산은 10월 12일, 북한산 10월 17일, 팔공산 10월 18일, 내장산 10월 21일, 한라산 10월 14일로 평년보다 1일에서 3일가량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월부터는 일교차가 급격히 커지면서 단풍색은 예년만큼 고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의 80%가 곱게 물드는 단풍 절정기는 첫 단풍으로부터 2주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설악산은 10월 18일, 북한산에서는 10월 30일,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서는 11월 2일쯤 절정에 달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라산이 온통 잿빛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구상나무 서식지는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지리산 역시 뼈대만 남은 나무가 산자락을 뒤덮었습니다. 구상나무와 가문 비나무 집단 고사, 비단 남부지방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설악산에서도 침엽수림 집단 고사가 시작됐습니다. 말라 죽은 분비나무가 전봇대처럼 곳곳에 솟아 있습니다. 백두대간 허리 오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숲 내부 사정은 어떤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침엽수가 집단으로 분포한 아고산대, 해발 1000m 이상부터 말라 죽은 분비나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사시사철 푸름을 유지해야 하는 침엽수림이지만 생기를 잃었습니다. 고사 직전 잎이 붉게 타들어가는 수종도 적지 않습니다. 잔가지가 다 남아있고 일부 갈색 잎도 마지막 남아있죠. 얼마 전에 죽은 가장 최근에 이제 생명을 다한 그 모습이죠.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해발 1000m 이상 고산 지역에 서식하면서 기온에 예민한 침엽수림이 서서히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한라산을 시작으로 지리산과 오대산, 설악산까지 백두대간 산림 생태계가 기후 변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생물 다양성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고 전체적인 생태계의 변화에 서막이 열린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일상에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기후 변화 위기가 한 걸음 더 다가온 상황. 침엽수 집단 고사 상황에서 한반도 산림 생태계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덴마크가 점진적으로 줄여오던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나이트클럽을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 이용 시 제시하던 백신 접종 증명서도 폐지했습니다. We have the pandemic under control in this country and can therefore handle whatever remaining of those who still get infected within the frameworks of our hospital system. 코로나19를 일반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덴마크의 방역 전환은 높은 백신 접종 완료율에 따른 것입니다. 전체 580만 인구의 7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2세 이상으로 따지면 80%가 넘고 65세 이상에선 96%에 달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500명 내외지만 재생산율은 0.7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I think it's fantastic. It's really nice to have my sort of like social life back. It's really nice to see my friends again physically. 하지만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When you go to the shopping malls and centers, sometimes you can maybe feel a bit clustered. It's somehow like people are a bit too close. 세계보건기구 WHO는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수 있다며 백신만으로는 팬데믹을 끝낼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지난 6월 규제를 모두 풀었다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덴마크 정부 또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서울중앙대학교 정문 앞에 마련된 게시판. 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원룸, 월세방 안내문과 공연 포스터로 가득했던 곳인데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듣다 보니 캠퍼스를 오가는 이들도 적고 집을 구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 공연을 홍보하는 게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동아리 모집글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예 줄어든 것 같아요.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올라오는 걸 꺼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빈방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으니 주변 빈방도 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는 없어요. 공실률이 제가 통계를 내온 건 아니지만 한 30% 이상 공실률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한 염상균 씨는 지금이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학생들 등교를 안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매출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거리가 휑하니까. 다른 대학가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희망은 없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 탓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온 겁니다. 계약 기간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계약 기간을 10월날 남았어요. 그냥 없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기 다 비어있잖아요. 학생들이 안 다니고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더 타격이 됐죠. 코로나19 발생 이후 벌써 4번째 학기를 맞이한 대학가. 끝나지 않는 감염의 상인들은 이젠 버틸 힘마저 동나버린 상황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전통시장. 점포 사이로 난 길을 손님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차례상에 올리거나 가족과 함께 나눌 음식 재료를 하나 둘 사다 보니 양손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오전 시장이 생선이 좀 사요. 그래서 항상 명절만 되면 생선을 사러 옵니다. 애들도 손주들 데리고 안 오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은 모처럼 찾아온 대목에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한 것도 상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영낫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재난 카드를 줘갖고 지원금을 줘갖고 손님들이 그래도 좀 많습니다. 화창한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들은 가을 문턱을 느끼며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쉼표를 더했습니다. 자주 나갔으면 좋겠다고 매일 졸르고 있는데요. 이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아이들이랑 매일매일 이제 자연을 느끼게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가을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이 뻗은 가로수길에도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선한 그늘에서 산책을 즐기며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결혼 1주년이라서 와이프랑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랑 같이 왔는데 아기한테도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쓴 채 휴식을 취하는 게 당연하면서도 익숙해진 시민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번째 가을이 어느새 성큼 찾아왔습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대형 드론이 빌딩 옥상에 내려앉습니다. 부상자 역할에 무게 60kg 마네킹을 드론에 태웁니다. 고층 빌딩 재난 상황을 가장해 드론으로 환자를 옮기는 시연입니다. 드론은 안전히 땅에 착륙했고 부상자는 지상에서 기다리던 구급대원들에게 무사히 인계됐습니다. 여기저기 불길이 치솟는 빌딩. 이번엔 소방설비를 장착한 드론 여러 대가 출동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불이 난 지점을 향해 소화 약재를 분사합니다. 산불 상황에선 아래로 한 번에 소화액을 쏟아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처럼 소방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보다 빨리 날아가 인명을 구조하고 불을 끄는 드론. 충남 소방본부와 학계 등이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이제 시연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을 수소전지라든지 새로 개발되고 있는
장기 배터리 시스템으로 바꿔주면 충분히 고충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내부 수색과 인명 탐지 역할을 하는 소방 드론이 직접 불을 끄고 환자를 옮기는 장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잠항 능력이 대폭 향상된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 2번 함의 건조 계약이 9,857억 원에 체결됐습니다. 3,600톤급 배치2 잠수함은 길이 89m, 폭 9.6m의 디젤 잠수함으로 SLBM을 발사하는 수직 발사관을 6기 갖춘 배치1 도산 안창호함보다 4기 더 많은 10기의 발사관을 갖춰 공격력을 높였습니다. 또 길이가 6m 더 길어진 만큼 배치1처럼 원통형이 아닌 말구평 소나를 갖춰 잠수함 탐지 능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특히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해 추진 성능을 높여 최고 속력 가동 시간은 납축 전지를 썼던 때보다 3배로, 수중 잠항 작전 기간도 2배로 늘렸습니다. 이제 우리 잠수함의 크기가 디젤 추진 체계로는 한계치인 3,600톤까지 커진 만큼 차기 배치3 잠수함부터는 핵 추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잠수함 탐지 성능, 기동성 이런 면에서는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이 가장 훌륭한데,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모든 제반 조건이 완비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잠수함 선진국인 독일도 도입하지 못한 리튬 전지를 탑재한 데다 국산화율이 80%에 달해 앞으로 수출 경쟁력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자리한 초등학교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짧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신나게 뛰어놉니다. 교실 앞 복도에 마련된 공간이 놀이와 각종 소모임 등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카페처럼 꾸며진 도서관에서 여러 종류의 책을 읽어보는 국어 수업.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이번 학기부터 신설학교를 다니게 된 고학년 학생들은 공간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이 화려하고 되게 밖에서 보기만 해도 아, 여긴 크고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네, 여기는 바로 앞에 쉬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배려한 학교인 것 같아요. 이달 초 준공한 또 다른 초등학교는 학군 내 아파트 단지 입주가 진행 중이어서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 중정 개념을 도입하고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될 수가 있고 또는 공연 공간, 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교실마다 필터가 장착된 공기 순환 장치가 설치되었고 전체 학생의 체형에 맞출 수 있는 책걸상도 도입돼 있습니다. 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큼 잘 갖춰진 시설이어서 그런지 체육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도 더욱 진지합니다.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또 문화와 쉼과 배움이 있는 그런 학교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29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올해 11개 학교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미래 학교 개념을 도입해 공간 혁신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의 재건축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공간이 점차 늘어갈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에 있는 삼국지의 주요 인물 관우의 동상입니다. 높이 57.3m로
20층짜리 건물과 맞먹습니다. 한글 발음 형주로 유명한 징저우는 관우가 10년을 지키다 최후를 맞이한 곳입니다. 하지만 관우의 동상은 건립 5년 만인 이번 달 초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규정된 고도 제한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雕塑了，这个没有明确规定，所以说呢，这个从现在来看的话，这个关公圣像，还是偏大、偏高。 투구를 쓴 머리 부분은 이미 해체돼 바닥에 내려졌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동상의 윗부분을 떼어내자 붉은색 철골로 짜여진 속이 드러났습니다. 동상 건립에 들어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은 거의 날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메일인이라는 유명 조각가가 설계한 이 동상을 해체하는데 약 70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철거 뒤 다른 곳으로 이전될 예정이어서 비용은 모두 27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저우의 명물로 기대를 모았던 관우 동상은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上吉尼斯纪录啊等等这样一些一种冲动和一种倾向。 관영 CCTV도 각 지역의 랜드마크 욕심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둥성 취푸시는 5년 전 산봉우리를 깎아 공자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취푸가 공자의 고향인 점을 내세운 건데 높이가 24층 건물과 맞먹는 72m나 됩니다. 구이저우성 두산현은 460억 원을 들여 99.9m 높이의 건축물을 지었다가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Ce qu'on peut trouver dans le Seine, un scooter, un vélo, une sorte de chariot, un autre vélo, une trottinette électrique. En un an et demi, on a pêché à peu près 300 vélos, une centaine de caddies, 200 trottinettes, des trucs pour l'exposition. On pêche quand on a des... Ça, c'est un fusil allemand. Donc on pense que c'est un Mauser, grâce à la forme et tout. Et on l'a pêché, on l'avait pêché près du canal de l'Ourcq. J'ai l'impression d'agir pour la planète, même si c'est pas grand chose,
à ma petite échelle, mais même moi je fais au moins je fais quelque chose. C'est... D'autres questions, c'est tout. Le but c'est de sensibiliser pour qu'un maximum de personnes du coup fassent, je dis pas comme moi, mais qui fassent au moins quelque chose. Même si c'est pas forcément dépolluer, aller sur le canal, les canaux et de dépolluer, ça pourrait être même ramasser un mégot par terre. 브로드웨이 인기 뮤지컬의 한국 초연으로 관심을 모았던 하데스타운입니다. 토니상 8관왕, 그래미상 최고 뮤지컬 앨범상을 받은 기대작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2주 늦어진 지난 7일 첫 무대를 올렸습니다. 출연 배우 등 23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개막을 미룬 것인데 공연 일정이 내년 2월까지 잡혀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영국의 추리 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가 실종됐던 사건을 다룬 뮤지컬 아가사. 역시 출연 배우 한 명의 확진으로 지난 주말부터 공연을 쉬고 오는 화요일 재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을 쉬는 날짜가 11일인데 실제 소설가가 실종됐던 날짜와 같습니다. 2달 남짓한 전체 공연 기간 중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게 보려고 합니다. 추리물로 생각했을 땐 이건 약간 트릭 같은 것이 아닌가. 아가사 크리스티가 저희를 응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다시 방역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무대에 다시 오를 테니까. 무대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함께 만든 뮤지컬 원더티켓의 당초 무대는 임진각 평화놀이. DMZ 가까운 곳에 36m짜리 대형 LED를 갖춘 야외 무대를 만들어 평화를 노래하자는 기획이었습니다. 한반도에만 있는 독특한 우리 형상, 그것이 이제 DMZ여서 이 공간이 외국인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어필 포인트가 있는 지역이어서 기획될 때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수용이 상당히 쉽게.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야외 공연 자체가 무산됐고 실내 공연장을 찾던 중에 출연 배우의 확진까지 겹치면서 일정도 한참 미뤄지게 됐습니다. 조선판 책 읽어주는 남자 이야기인 뮤지컬 판도 배우 확진으로 일주일 당겨 무대를 내리는 등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의 위세가 조금씩 살아나던 뮤지컬 무대를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입니다. 단청 없는 전각에 오약꽃이 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맥이 끊겼던 궁중장식화인 채화가 부활해 영원 불멸의 염원을 전합니다. 불로장생의 상징 괴석과 사슴은 선계에 온 듯한 느낌을 더합니다. 궁궐에서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덕수궁 프로젝트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함께 열리고 있는 DNA, 한국의 미 어제와 오늘 전시회와 함께하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상상의 정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혼자 즐기고 그것들을 친구와 가족들과 같이 즐겼어요. 그 개념을 21세기 버전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시장에 사이렌이 울리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전 세계 도시에서 현대사회의 보편적 화두를 잡아내고 있는 문경원 전준호 듀오가 이번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다뤘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생긴 곳이라는 해석을 넘어서서 코로나로 인한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현재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고립이라든지 어떤 자유의 마을이지만 자유가 없는 마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창을 통해서 좀 더 넓게 본인들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자각을 하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을 하고 싸워나가나, 이 점을 봐주시면 더 흥미있지 않나. K-팝 걸그룹으로 변신한 작가가 코로나 사태 속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처우 향상은 좌절된 필리핀 의료 종사자의 현실을 노래합니다. 국내외 작가 41명은 코로나로 심화된 우울과 풍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도피주의라는 것도 조금 희망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존의 방식이나 어떤 제도의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 도피는 때로는 미래로 가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시대를 풍미한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조장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0년대를 풍미한 가수 김현식 씨의 명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사랑했어요에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남자 둘과 젊은 여자 한 분이 사랑을 그 가슴 아픈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네. 극중 김현식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혁 캐릭터를 맡으셨어요. 어떤 인물인가요? 깊은 상처를 안고 있고요. 사랑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고 그 상처를 음악으로 승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극중에서는 굉장히 그 곡을 쓰고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성공한 가수 역할입니다. 그럼 같은 가수로서 김현식 씨는 어떤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분은 너무 솔직해요. 음악을 표현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솔직해질 수 있잖아요. 예. 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그 모습을 그게 그대로 대중들에게 전해지면서 거장이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곡을 딱 꼽아서 들려드리자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가장 또 김현식 선배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네.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곡이 가장 저는 제일 좋거든요. 명곡이죠. 그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엔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